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의 경우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짙더라고요.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뭐 여전히 탄탄해요. 네. 여전히 탄탄한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종목들을 접근하기가 참 복잡한 시장입니다. 뭐 종목들의 순환 랠리가 너무 많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조방원 종목들 반등 나오고 또 장기수 낙폭과됐던 뭐 일부 반도체라든가 또 2차전지 그쵸. 이런 종목이 반등하고 또 바이오제약주는 또 밀리고 이런 종목들의 순환 흐름이 너무나 복잡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종목 발굴에 좀 더 주력하시는 게 좋겠고 트레이딩 매매보다는 정말 될 수 있는 종목과 될 수 있는 섹터 네. 안전하면서도 반드시 수익이 낼 만한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간을 투자할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의 흐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종목을 중심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런 준비, 그런 전략들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안전하고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발굴해 보도록 하고요. 내일의 단서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내일의 단서 바로 띄워주시죠. 네, 외국인 돌아왔나라는 이야기예요. 8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동안 이제 간간히 좀 들어오면서 이게 네. 들어오는 건가 많은 것인가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이제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무려 8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고, 자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3,200선 위에까지 올라섰고 기술적으로 뭐 5일 이평선 중시로 다시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뭐 조만간에 뭐 코스피 지수 3,316포인트 사상 최고점 부근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조가 강했고요. 외국인 투자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여전히 강합니다. 네. 삼성전자 흐름이 강하고 오늘 조방원 종목들의 반등도 여전히 강하게 전개됐는데 많이 올랐던 종목으로 계속 들어올지 내지는 삼성전자나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지금 두 가지 길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 접근이 정말 쉽지는 않은 네. 이런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든 간에 시장의 방향성은 분명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는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오늘 그 방산주라든가 또 원전주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들 섹터들은 너무나 많이 오른 상태에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꼭지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 들어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왕창 또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속된 말로 꼬신다고 하죠. 수급을 꼬신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접근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된다. 어쨌든 간에 뭐 조방원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가 좀 더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 상승세는 좀 더 연출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고 역시 종목에 있어서는 언급드렸듯이 일단 삼성전자 반도체가 아니라 삼성전자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내지는 삼성전자만 가는 장세의 가능성을 얘기했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많이 올랐던 조방원 종목군들의 경우는 단기적 또 매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에서 시작하고 있는 삼성전자로 비롯해서 뭐 2차 전지 종목들 여전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2차 전지는 분명히 이제부터는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이렇게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부담 없이 충분하게 지켜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조방원 같은 또 금융주 같은 종목들도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을 보이고 2단 반등을 보일 건데 네. 2차 상승이 나오는데 고점이 어딘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맹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심하시면서 조방원 같은 종목들에 대한 접근 전략은 구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방원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 꼭지일지라는 그런 판단이 어려워서 그것보다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을 조금 집중해 보는 것이 어떨까? 반도체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거기다가 수급도 한번 잠깐 네, 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들을 같이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지금 빨간색 선이 외국인 투자가들이고 검정색 선이 금융 투자입니다. 요즘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 중에 금융 투자 쪽의 수급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 투자들의 수급을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개인 투자는 파란색 선인데 지금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매물을 내놓고 있는 형태고요. 네. 현재 빨간색 선을 주신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역시 대형주 중시의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금융 투자들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매도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에 의한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시장의 분위기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니저님의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뷰 종목은 삼성 SDI예요. 네. 2차 전지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희가 5월 말쯤에 담아서 지금 10%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바닥권이고 지루하지만 그래도 모아가 볼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뭐 오늘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많이 빠졌고요. 정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수고를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분명하게 대바닥을 찍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 셀 업체들 중에 삼성 SDI가 가장 부진하죠. 실적이라든가 업황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부진합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아직은 회복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전기차 쪽의 상황이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네. 여기다 ESS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여기다가 LFP 배터리 쪽으로 우리나라 업체들도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 거기다가 이미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에 대한 부담이 있게 되면 그 물량들을 털었던 세력들이 이렇게 바닥권에 많이 빠졌던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지는 않더라도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힘들지만 이 구간만큼은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보다는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강홀딩 하시고 없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아가시고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 볼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되는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에 시간을 투자해라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 SDI는 지금 구간 충분히 그렇게 해볼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자 보유 전략과 함께 적극적인 매수 전략도 더불어서 중기관점에서 한번 승부를 볼 점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뷰를 할 때는 많이 오른 종목들을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도 이야기를 네. 해드리지만 앞으로 어떤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좋을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삼성 SDI는 지금 대바닥을 다지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전략을 챙겨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 봐야 할지 내일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LNF입니다. 네. 2차 전지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져가야 2차 전지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언급드렸듯이 조방원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고요. 네. 물론 업황 자체가 좋아서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기대 수익률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변동성도 많이 크고요. 또 금융주들도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변동성이 큰데 아직 충분하게 조정을 받지 못한 상태. 이렇게 보게 되면 그쪽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대응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면 언급드렸듯이 바닥권 종목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2차 전지 종목도 앞서 이제 삼성 SDI도 언급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여건 자체가 많이 개선되는 상태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중국에서 최근 나온 뉴스죠. 중국에서 지금 이제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또 태양광 쪽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과잉 투자를 자제하게끔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 그리고 이제 소재 가격의 상승세를 보이겠죠. 이것이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는 측면이겠고,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중국산 흑경에 대해서 93%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그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ESS 시장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ESS 시장을 우리나라 셀업체들이 꽉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또 유럽에서도 LFP용 ESS 시장을 중심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국내적으로도 자동차 판매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차전지는 저는 뭐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차 전지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중기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좀 많이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요. 자, 언급드렸듯이 자율주행이라든가 ESS 그리고 LFP 시장이 확산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여기다 언급드렸듯이 북미 시장에서의 ESS 시장에서 이제 비중국산 그 LFP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LNF의 주가 흐름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 자동차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실 겁니다.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원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42% 우리나라 내적으로 전기 자동차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보조금이라든가 충전 인프라도 좋아지면서 수요가 견인됐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에 우리나라 내적으로 지난번에 전기차 화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다운돼 있었습니다만 이제 전기차 수요가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분명히 우리나라 셀 3사한테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북미라든가 이쪽은 여전히 힘든 상태고 유럽도 힘든 상태입니다만 유럽 쪽은 LFP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게 되면 중국 업체들과 해볼 만하고요. ESS 쪽을 주변한 성장세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셀 업체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양극재 소재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LNF 같은 정보들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 중기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만큼이나 손절가도 잘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자, LNF는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뭐 손절가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짧게 보실 것 같으면은 네. 손절가를 보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역시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지만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완만하게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현재 보시더라도 긴 하락세를 보이고 완벽하게 바닥을 다진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바닥을 다지고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아직은 재반이 평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갈 겁니다. 그러면서도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겠고요. 약간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놀라지 마시고 눌림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62,8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밀릴 때 저가 매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를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일단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LNF였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할지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앤 드립입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의 날인가요? 2차 전지가 제일 편하죠. 네. 편하고 안전하고 언급드렸듯이 오늘 원전주들도 주가라면 너무 좋아서 또 이제 조선주들도 볼만한데 그래도 언급드렸듯이 많이 올랐고요. 오른 상태에서 이제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좀 안전한 쪽으로 계속 가져왔는데 일단 에코인들이 또 워낙에 좋아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에 기술력이 좋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코인들은 대표적인 이제 전구체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체가 아니라 전구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극재 원가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구체를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네. 양극재가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회사의 실적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에코앤드림은 순수 자체 기술을 가지고 전구체를 개발하는 그런 기술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 제품들에 대한 규제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반사 수익을 이 회사가 집중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여기다 언급드렸듯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이제 그 ESS 시장 그리고 LFP 배터리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양극재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고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여기다 언급드렸듯이 중국산 전고체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 대체로 70%, 70에서 80% 정도 시장을 장악을 했었는데 그 시장을 이 회사의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강력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완전히 바닥권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있고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400억 정도의 신규 수주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에 기업의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에코앤드림 오늘 강세가 나왔어요. 네. 목표가는 어디까지 설정을 네, 해볼까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했고요. 뭐 하락에 따르기보다는 장기 소유주입니다. 워낙에 기업 가치가 좋아서 캐짐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제한적이었고요. 긴 시간 동안 행보세를 기록해 여기서 이제 주가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반등이 막 시작되고 있는 과정들이겠죠. 여기서 대바닥을 찍었고 여기서 중기동 경계선을 뚫고서 다시 눌림을 주고 전형적인 N자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직전 고점 돌파했고 재반이평선 돌파해서 내일 정도에서 약간 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눌림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 전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종가 22,850원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밀리때리는 저가 매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19,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에코앤드림이었고요. 2차 전지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이 테마, 이 섹터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풀어주셨죠? 많이 풀어드렸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그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고생을 그쵸. 시켰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것처럼 하다가 또 밀리고 하는데 너무 반복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의구심을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 풀어드렸으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주목하실 분들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여전히 답답하죠. 그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대해서도 또 한번 분석을 드렸으니까 자, 네이버 핸드 가셔가지고요. 엠뱅골드 한규수 검색하시면은 오늘 무료 방송 올려놨습니다. 2차 전지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셔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통해서 시장에 대한 고민 함께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